타블라쇼 말고도 와인을 좀 이렇게 컨트롤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뭐 이 넘버링을 통한 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이제 뭐 자크셀로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꼼틀리제베르가 주도하는 NFC 칩이에요. 이건 레이블에 마이크로 칩을 넣어서 각 바틀별로 내력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인데, 자크셀로스는 예전부터 이제 자기 와인 가격이 오르는 것을 극도로 경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정된 물량은 그 국가에서만 판매될 수 있도록 또 조절을 하는 거예요. 셀로스가 이거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안셈 셀로스의 경우 가격 상승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그레이 마켓이 활성화가 되면 또 가짜 와인도 나오고 출처를 모르는 와인들이 시장에 계속 돌아다니까 고민을 했었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NFC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바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샴페인 서울에서 사용을 했던 바틀인데요. 위드라는 앱을 사용을 하시면 인포메이션이 다 나와요. 자크셀러스 로제고, 그 다음에 알코올 분율은 12.5도, 데크로즈망 데이트 2023년 4월 25일, 그 다음에 도자주는 1.33, 그 다음에 한국으로 보냈다, 오더 넘버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클라이언트 크리스탈 와인 컬렉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웬만한 정보들은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셀로스가 이게 2023년부터 모든 전 세계 수입사한테 등록을 일부러 시켜요. 그래서 등록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배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데크로즈망이 2021, 2022 빈티지들은 이게 다 나와야 될 거예요. 이게 약간 농산물 추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가짜 한우 같은 게 많아지니까 원산지 이력제 시스템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데크로즈망이라든지 와이너리 정보 같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실 뭐 자크셀로스 입장에서는 굳이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안셈 셀로스가 딱 보니까 이게 시장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 가격에 팔았는데 세금을 생각해도 가격이 너무 오르고 딱 이 정도만 만들었는데 시장에는 더 많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추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 NFC가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셀로스에. 이 만약에 안 읽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확률도 아주 작지만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자성에 영향이 있는 건지, 저희가 수입하는 물량 중에도 한 2%? 100병 중에 뭐 한 2병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발견하면 이제 자크셀로스한테 바로 리포트를 해요. 너희가 우리한테 제공한 예를 들어서 이니셜이다. 그러면 그 2병이 작동을 안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떤 레스토랑에 공급했다. 그 히스토리를 남겨달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크셀로스 와인을 뭐 한 6병 싸게 나왔다고 구매를 했는데, 그게 이제 데크로즈망이 2021이나 2022 이후에 된 거다. 근데 작동을 다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6개 전부 작동이 안 하면? 이전 거는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데크로즈망 2021, 2022 이전 거는 뭐 NFC가 없으니까 가능하지만은 그 이후 거는 꼭 확인을 해보세요. 이거를 뭐 등록을 안 한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셀로스가 뭐 우리 이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강력하게 심지어는 등록비도 저희가 내잖아요. 이거 8유로인가? 5유로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사나 판매상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그 다음 연도부터 배정을 아예 안 해주니까. 자, 우리 뭐 이제 NFC 얘기도 하고 가격 상승 얘기했는데,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비조와 DRC가 생각나네요. 그것 때문에 제가 뚜껑이 좀 많이 열렸었죠.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국내에 비조의 정식 수입사가 아닌 DRC도 그렇고요. 다른 수입사에서 두 와인을 병행하다가 그 와인들에서 이제 납성분이 나왔고, 비조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소량 자료를 다 내서 정식 수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DRC는 아쉽게도 아직 수입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히스토리를 좀 찾아보니까 고가 와인들만 전문적으로 병행 수입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국내 배정 수량이 원하는 수량보다 이제 작다 보니 그런 이제 틈새 시장을 공략한 거겠죠. 뭐 비조가 시장에서 워낙 뜨고 생산한다고 작고, 거기에 이제 희소성도 있으니까 병행 수입을 했겠죠. 물론 이제 병행 수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수입한 와인으로 정식 수입사가 피해를 본다면 좀 이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정식 수입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보존하고 이제 그들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수입사들도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브랜드를 또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병행 수입하는 분들은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유명 와인들만 그냥 골라서 수입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출처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수입을 해서 이런 문제를 만든다는 것이죠. 왜 그런 수입사 때문에 대한민국의 와인 애호가들이 2019 빈티지부터 DRC를 마시지 못해야 되나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식품이나 와인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정말 깐깐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병행 수입 업체가 비조와 DRC를 들고 와서 통관을 시켰다가 식품검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서류를 당연히 요청을 했겠죠. 정식 수입이 아니다 보니. 근데 서류를 요청했는데 DRC에서 당연히 서류를 주겠어요. 안 주지. 물론 그분들도 이제 통관시키려고 뭐 노력은 했겠죠. 근데 어찌되었건 와인에서 납성분이 나왔고 제가 듣기로는 DRC하고 식약처하고도 연락을 취하다가 결국은 이제 수입 금지 품목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매일경제에서 연재물로 다뤄서 꽤 이슈가 되었는데 왜 이런 수입사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른 수입사가 욕을 먹었고 또 고생을 해야 되는지는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이제 납 들어간 걸 누가 먹었다면 더 큰일이겠죠. 네. 대체 와인에 납을 왜 넣는 거예요? 아, 이건 제가 이제 비조한테 그때 인터뷰하다가 들었거든요. 가짜 와인을 만들 때 납성분을 조금 넣으면 올드 빈티지 풍미까지 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건으로 장이부 비조하고 디너 때 제가 이제 사진도 보여주고 한국에 이게 통관되려다가 문제가 됐다니까 장이부가 딱 보니까 아 이거 가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병행 수입 업체가 통관을 하려고 했던 빈티지가 85년 빈티지거든요. 1985 빈티지인데 사실 그 빈티지는 장이부 비조가 와인을 만든 시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명할 때도 아니고 물론 이제 85 빈티지가 좋은 빈티지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만 와인 공부를 하고 수입을 하셨는데 그런 정보도 없었던 거죠. 거기는 희소한 와인을 유통하고 싶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은 뭐 와인을 경험을 하시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쉽게 구할 수 없는 와인들을 수입해서 유통시키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출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와인이 유명하다고 이것저것 막 병행 수입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더 문제는 그분들이 와이너리에서 직접 확인을 하거나 소스 체크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그분들은 와이너리 연줄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커메릴이나 제키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크게 한번 루디 쿠나란 때문에 피해를 보고 나서는 정말 세밀하게 와인 체크하거든요. 그리고 이 와인 어디서 사셨어요?부터 체크 다 해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심지어 요새 안 받아주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가짜 와인에 대한 이제 싸움이 좀 심해지긴 하는데 그분들도 그런 와인을 수입을 하려면 사실 팩트 체크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소스가 어디였다, 어디에 있었다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와인을 수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직접 해결을 해야지 왜 공식 수입사가 나가서 해결하게 만드는지. 저희 크리스탈 와인도 이제 비조 때문에 이거 해명하느라 고생을 좀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번 빈티지인 그 기사가 나고 그 다음 빈티지인 2021 빈티지가 무사히 통과이 됐죠. 시검도 받았고 뭐 DRC는 언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식 수입사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방면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짜 DRC하고 비조에서 납이 나온 게 아니에요. 가짜 와인에서 납이 나온 거예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짜 와인에서 납이 나온 거지 진짜는 안 나왔다. 그렇죠. 납이 왜 나와? 자, 오늘은 뭐 이런 이야기를 가격이 상승이 왜 됐는지 또 말씀을 드렸고 한데 뭐 현명하게 소비를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와인. 근데 그건 맞습니다. 모든 와인들은 처음 릴리즈할 때가 가장 착합니다. 그래서 믿고 마실 수 있는 정식 수입사에서 첫 릴리즈 제품 사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걸 뭐 직구를 하셔도 되고 외국에 가셔도 드셔도 되고 와인 즐기는 게 중요하니까 판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드시는 게 좋고 항상 소스 체크. 소스 체크를 하긴 하시라. 가짜 와인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먹었을걸요? 자기애도 가짜 제일 많이 먹었을 거고 DRC도 가짜 같은 와인들이 30-40병 마셨고 저는 분명히 코르크를 나이프로 땄거든요. 옆에 아소 자국 있는 거야. 뭐 그런 병도 보고
60일 나트루를 땄는데 코르크가 64가 페트루스 2000을 땄는데 페트루스 2002 빈티지. 그래서 소스 체크 확실히 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구입사에 바로 연락해서 와인 리턴하고 새로 받으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어쨌든 다음에는 또 공부 좀 합시다. 저 쪽지로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 다음에는 이제 다시 본노만으로 돌아가서 본노만의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인 마시나토 이준혁이었습니다.